우유를 먹으면 몸에 좋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유는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릴 뿐더러 칼슘 등의 영양이 풍부해 식사를 할 때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인들에게는 우유를 더욱이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유당불내증입니다. 유당불내증에 대해서는 여러 광고나 기업의 제품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대략적으로라도 이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들은 유당불내증이라는 것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유당불내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중에서 무려 75%의 사람들은 유당불내증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유당불내증을 겪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 이유는 유당불내증이 초반에는 그리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일상처럼 지나가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당불내증이 무엇인지 그 이유와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유당은 유당분해 효소를 통해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성분으로 분해되고 이후 몸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유당분해 효소는 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유가 장을 지나는 과정에서 우유 속의 유당이 포도당, 갈락토스로 분해되는 것이죠. 장에서 이러한 분해 과정을 거쳐야만 우유가 제대로 소화되어 몸속으로 좋은 영양소들이 흡수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유당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이 무려 한국인의 75%라는 것입니다. 유당분해 효소가 없을 경우에는 유당이 장 속의 세균에 의해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장 속의 세균과 작용하여 유당이 발효되는 때에 가스와 산 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효가 되면서 장에 염증이 나서 이것이 통증으로 느껴져 복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장염인 것인데요. 장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잘 몰라 계속 우유를 섭취하여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장을 보호하는 장보호막이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당불내증을 알 수 있는 증상으로는 우유를 먹었을 때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생기고 가스가 자주 차는 등의 소화기 증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피부 발진과 어지러움, 무기력함 등의 증상이 생겨서 이것이 장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느낄 만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전혀 관련 없는 부분에서 유당불내증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우유를 계속 먹던 것이 심각하게 건강을 손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우유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속의 영양을 흡수하려다 심각한 장 손상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건강을 지켜주는 우유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우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흰 우유를 먹는 것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우유가 몸에 좋다고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 뼈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장기의 아이들은 뼈가 잘 자라고 이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포유류 중에서 젖을 땐 후에도 계속해서 우유를 마시는 포유류는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만큼 우유는 건강을 생각했을 때 굳이 필수적인 영양소를 가진 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장기를 모두 거친 성인들의 경우에는 굳이 우유를 챙겨 마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르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유를 계속해서 섭취하곤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일인 줄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위생적이지 못한 우유 공장의 실태입니다. 우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젖소에서 젖을 짜내어 우유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찾는 만큼 이 젖소들이 성장하는 곳이 매우 좋지 못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거의 공장 형식, 기계 형식으로 되어버린 것인데요. 좁은 우리 안에 수십 마리의 젖소들이 갇혀 살면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젖을 짜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젖소하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은 넓은 초원에서 풀을 먹고 자란 야생의 동물인데요. 실제 우리의 우유를 공급해주는 젖소는 좁디 좁은 곳에서 자라 풀이 아닌 사료를 먹고 자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젖소 한 마리가 하루에 짜내야 하는 우유의 양이 3리터 전후였는데 최근에는 그 수요가 매우 늘어 30리터까지 짜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나 급속도로 많은 양을 짜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젖소 공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춰서 억지로 젖소를 키워내는 방식입니다. 젖소는 원래 넓은 초원에서 뛰다니며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하는 동물인데 곡물 사료로만 식사를 하다 보니 건강을 잃게 됩니다. 젖소의 몸에는 지방이 계속 끼게 되고 소화가 안 되어서 도축할 때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억지로 젖을 계속 짜내다 보니 젖소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엄청 높아지죠.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곡물 사료에다가 항생제까지 넣어서 먹이는 방식으로 공급자들이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우유는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 등이 들어있는 데다가 젖소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그것까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유가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 리가 없죠. 실제로 이러한 우유 공장의 실태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우유 속 피고름이 섞여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유의 실태와 우유 공장의 사실을 어떻게 그동안 몰랐던 것일까요? 살균 표백과 추가 가공 처리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과정이 우유를 새하얗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유가 나을 때 수많은 세균과 박테리아가 그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짜낸 우유를 고온살균 처리해 세균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고온살균으로 세균과 박테리아를 죽인다면 그 속의 영양소는 그대로 살아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효소나 칼슘과 같은 주요 우유의 영양소도 이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를 먹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산된 우유는 전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지도 않습니다. 뼈를 좋게 하는 칼슘을 섭취한다는 점에서 우유를 먹는 것인데 이미 칼슘 성분이 다 파괴된 우유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만약 맛으로만 우유를 즐겨 먹는다고 해도 이렇게나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많은 우유를 굳이 우리가 섭취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우유를 매우 많이 소비하는 나라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낙농업 국가들에서 오히려 뼈의 골절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칼슘 섭취량, 즉 우유를 얼마나 섭취하는지는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몸에 잘 맞지도 않는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는 일이 맞을까요?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이러한 우유를 섭취하기보다는 멀리하여 차라리 다른 음식으로 영양소를 채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우유를 먹었을 때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있다면 당연히 유당불내증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증상이 없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또한 유당불내증의 한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여서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여 정말 몸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우유를 멀리하고 먹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